법정에서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68세 이춘호 할아버지는 차갑게 등을 돌렸죠. 평생 모은 5억 원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친아들을 법정에 세운 이 할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8세 할아버지가 친아들을 법정에 세워 5억 원을 되찾은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 첫 발구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춘호 할아버지는 벌써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어요. 고무장화에 묻은 진흙이 아직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논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또 나오셨네요, 춘호 형님. 이웃집 할아버지 정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농사꾼이 논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나, 정수야. 45년. 20살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이 논밭을 일궈온 세월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춘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논에 나섰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이 땅만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거든요. 춘호 형님 대단하네요. 농사만으로 5억이나 모으셨다니면서요. 마을 이장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5억이 뭐 대단한가. 평생 모은 게 고작 이 정도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농약가, 비료가, 기름값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농사 수입으로 꾸준히 모은 돈이었거든요. 아들 민호가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 한 번 밀린 적 없었고 결혼할 때도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 모든 게 이 흙냄새 나는 손으로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아들이 효자라면서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요? 이장의 말에 춘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민호가 얼마나 효자인데. 맨날 전화해서 몸 건강히 지내라고 하고 이번에도 서울로 모시겠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은주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를 챙겨주는 편이었고요. 손자 지훈이도 할아버지를 보면 언제나 밝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논 한복판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일렁이는 벼이삭이 마치 파도처럼 물결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별한 아내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춘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5억 2천만 원. 평생 농사만 지어서 모은 돈치고는 제법 큰 액수였거든요.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민호가 아파트 한 채 더 살 수 있겠구나. 지훈이 대학 갈 때도 걱정 없고. 춘호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가족들을 위해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가족이 우선이었거든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춘호 할아버지는 논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시골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마당에는 아내가 심었던 꽃들이 아직도 피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럼 나야 건강하지. 오늘도 논에 다녀왔다. 아버지, 농사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농사가 내 업인데 어떻게 그만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은주랑 지훈이도 함께요.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춘호 할아버지의 마음이 들떴어요.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호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번 방문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주말이 되자 민호 가족이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춘호 할아버지 집 앞에 멈췄어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가장 먼저 뛰어나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네. 할아버지, 이번에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민호와 은주도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비싸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호 역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은주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집안으로 가족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놨다. 춘호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가득 차렸어요. 직접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 논에서 갓 베어온 쌀로 지은 밥, 그리고 마당에서 키운 닭으로 끓인 백숙까지. 모든 게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손맛을 모르나? 도시에서는 이런 맛 못 먹지.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춘호 할아버지는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평생 농사 지으며 고생한 보람이 있는 때였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버지, 이제 농사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서 이 큰 논밭을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민호의 말에 춘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농사가 내 업인데. 그때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민호 말이 맞아요. 요즘 농지세도 많이 나오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논밭과 예금을 제 명의로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아버지께서는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춘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재산을 너한테 주라는 얘기냐? 증여예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덜 내고 저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은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요즘은 부동산 관리도 복잡하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춘호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5억이라는 큰 돈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용돈도 꼬박꼬박 드릴 거고 필요한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이제 정말 꽃길만 걸으세요. 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지훈이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서울 와요. 제 방에서 같이 잘 수도 있어요. 손자의 순진한 말에 춘호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는 시골집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사는 어떻게 하나? 논밭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아버지, 요즘은 임대 농업이 발달했어요. 저희가 전문 농장에 임대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할게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춘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속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다. 서류를 보자. 민호와 은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서류를 차근차근 읽어봤지만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버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증여 동의서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주가 도장을 준비해서 내밀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믿어야지. 그 순간 민호와 은주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춘호 할아버지는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자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모든 걱정은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춘호 할아버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달콤한 제안이 곧 독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재산 증여 절차가 완료된 지 한 달 후, 춘호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호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30평대의 깔끔한 집이었지만 시골에서 평생 살던 할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 방이 아버지 방이에요. 은주가 안내해준 방은 작은 다용도실 같은 곳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춘호 할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해.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했고 민호도 퇴근 후에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실내에서는 슬리퍼 신으세요. 마루에 흠집 날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평생 맨발로 살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농사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춘호 할아버지가 고향론 얘기를 하자 은주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논에서 나온 쌀로 밥을 먹고. 아버지, 요즘은 좋은 쌀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시골 얘기하지 마세요. 은주의 말에 춘호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이 평생 정성을 들여 기른 쌀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언니, 이분이 누구세요? 친구가 춘호 할아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때 은주의 대답이 춘호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 이분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이에요. 잠깐 머물고 계시거든요. 친척? 춘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척이라니요. 시골 냄새가 나네요. 뭔가 된장 냄새 같은? 친구의 말에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시골에서 오시면 그래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평생 땀 흘려 일한 것이 냄새라니요. 그날 밤, 춘호 할아버지는 고향론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푸른 벼이삭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은주는 춘호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마음대로 바꿨고 음식을 할 때도 할아버지 입맛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짠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고혈압 있으시잖아요. 김치조차 싱겁게 해서 주었어요. 춘호 할아버지가 평생 먹던 집 된장은 너무 짜다며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챙기던 아들이 점점 무관심해졌거든요. 아버지, 너무 시끄럽게 TV 보지 마세요. 지훈이 공부해야 하거든요. 아버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지 마세요. 저희 잠 깰 수 있어요. 아버지,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냄새 나요. 하나하나가 모두 제약이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호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민호와 은주가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모시고 있을 거야? 좀 더 기다려봐. 아직 통장 정리도 안 끝났잖아. 냄새나고 불편해 죽겠어. 빨리 시골로 돌려보내면 안 돼. 춘호 할아버지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춘호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겨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춘호 할아버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주가 계산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은주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부양비 문제를 좀 정리해야겠어요. 부양비? 춘호 할아버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계산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드는 비용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식비, 그리고 관리비까지. 다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와요. 춘호 할아버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계산기 화면에는 정말로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내가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냐? 당연하죠. 아버지도 성인이시고 드시고 쓰시는 만큼은 내셔야죠. 요즘 부모 부양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은주의 말에 춘호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넘겨준 상황에서 이제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내 돈은 다 너희들이 관리하고 있잖아. 아, 그거요? 아버지 용돈은 따로 드릴 거고 부양비는 아버지 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은주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연금 수령 계좌를 민호 명의로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이것까지 서명하셔야 해요. 그래야 매달 자동으로 정산이 되거든요. 춘호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평생 낸 국민연금마저 아들이 관리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자식 키우려고 평생 농사 지었는데 이제 내가 돈을 내야 한다는 거냐?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이 부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죠. 독립적인 관계. 네. 아버지도 성인이시니까 드시고 쓰시는 만큼은 부담하셔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거든요. 춘호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꽃길만 걸으시라던 아들이 이제는 생활비를 달라고 하다니요. 그럼 내 재산은 왜 가져갔냐? 그건 세금 절약하려고 한 거잖아요. 부양비랑은 별개예요.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다른 집도 다 이래요. 요즘은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거든요. 춘호 할아버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5억 원의 재산을 넘겨준 상황에서 월 50만 원의 부양비를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였을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연금이 80만 원인데 50만 원을 내면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아버지, 그래서 절약하셔야죠. 용돈도 따로 안 드릴 건 아니니까요. 민호의 말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아들이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내 아들이냐? 아버지,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게 요즘 추세예요. 은주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사실 50만 원도 적게 잡은 거예요. 요즘 원룸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은 기본이에요. 춘호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나보고 원룸에서 살라는 얘기냐? 아버지가 원하시면요. 저희는 아버지가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민호의 말에는 가식이 가득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서명하겠다. 춘호 할아버지는 힘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춘호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춘호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춘호 할아버지의 연금 80만 원 중 50만 원이 자동으로 부양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부양비 문제가 정리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3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춘호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조금만 더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민호는 TV를 보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도 빠듯해요. 지훈이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5억이나 넘겨줬잖아. 그 말에 은주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아버지, 그 돈은 세금 절약하려고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 생활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춘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춘호 할아버지는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주가 부동산 앱을 보면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 아파트 어때?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인데. 얼마야? 15억. 우리 돈으로 딱 맞잖아. 춘호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돈이라니요? 그 돈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춘호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훈이에게 받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찾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기계치인 춘호 할아버지였지만 지훈이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조작해봤어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춘호 할아버지는 일찍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민호와 은주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모시고 있을 거야?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 아직 통장 정리 완전히 안 끝났거든. 무슨 통장 정리? 아버지 예금 중에 정기 예금이 좀 있어. 그것까지 다 빼내야지. 춘호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논밭 팔아서 받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했잖아. 다음 주에 잔금 치러야 하는데. 아, 맞다. 그럼 빨리 아버지 원룸 알아봐야겠네. 원룸? 차라리 시골로 돌려보내면 안 될까? 여기 있으면 계속 돈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은주의 말에 민호가 웃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어차피 농사 짓겠다고 할 거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떡해? 뭘 어떻게 해? 이미 서류는 다 아버지가 서명했잖아. 증여도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춘호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실 부양비 받는 것도 웃기지 않아? 아버지 돈으로 산 집에서 아버지한테 월세 받는 격이잖아. 그러게. 하지만 어쩌겠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증여는 증여고 부양비는 부양비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돈 돌려달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이미 새 아파트 계약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맞거든. 민호의 말에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연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이미 하고 있잖아. 매달 50만 원 자동이체 되고 있고. 그럼 아버지는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춘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의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달콤한 말로 재산을 빼앗고 부양비까지 받아가며 결국에는 자신을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춘호 할아버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믿었던 자식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놈들이 날 봉으로 알았나. 춘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농부의 지혜와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녹음된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춘호 할아버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녹음된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아침 일찍 춘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민호와 은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로 향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가 어디 있다고 했지? 지난번에 마을 이장이 말해준 곳이었어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 상담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법률 상담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춘호 할아버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김지영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내 재산을 가져가고 나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여 과정부터 부양비 문제,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지영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르신이 가져오신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춘호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증여 서류와 각종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에 의한 증여네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속인 거예요. 기망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세금 절약과 어르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산을 빼앗을 목적이었잖아요. 김지영 변호사의 설명에 춘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아드님이 어르신을 속였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춘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몰래 녹음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민호와 은주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됐습니다. 아버지 원룸에 보내자. 아버지 돈으로 산 집에서 아버지한테 월세 받는 격.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맞아. 녹음이 끝나자 김지영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건 효도를 빙자한 완전한 사기예요. 증여 취소 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민법상 기망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녹음은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춘호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거든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즉시 소장 작성에 들어갔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명확하네요. 첫째, 세금 절약이라는 거짓 명목. 둘째, 부양 약속 위반. 셋째, 재산 착취 목적. 김지영 변호사가 정리해주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어르신, 아드님이 이미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다고 했죠? 네, 어젯밤 대화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내역도 조사해야겠네요. 증여받은 돈을 바로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면 악의적 증여라는 걸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거든요. 춘호 할아버지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안심이 됐어요.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보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자 춘호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김지영 변호사의 말에 춘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모은 5억, 이제는 내가 지켜야겠어요. 법률 상담소를 나서면서 춘호 할아버지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오후 민호와 은주에게 법원의 소장이 배달됐어요. 증여 취소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된 지 2달 후 드디어 첫 법정 공판 날이 왔습니다. 춘호 할아버지는 평생 처음 가보는 법원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김지영 변호사가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손에는 두터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저편에 민호와 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은주는 차갑게 돌아앉아 있었어요. 재판부 입정.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판사였어요. 민사제45부 2024가 12만 3,456호 증여 취소 및 재산 반환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추노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원고 측 주장을 펼쳤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원고인 아버지를 기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세금 절약과 부양을 약속하며 증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원고를 내쫓고 재산을 착취할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한 15억 원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증여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법정에 민호와 은주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원룸 알아봐야겠네. 아버지 돈으로 산 집에서 아버지한테 월세 받는 격이잖아.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맞거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은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재판장님, 이 녹음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할 의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서류에 원고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거짓 정보로 원고를 속였다는 것은 녹음으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이때 판사가 추노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원고는 피고들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추노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세금을 절약해주고 제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재산을 넘겨준 건데 알고 보니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연금에서 월 50만 원씩 부양비를 내라고. 제가 준 돈으로 산 집에서 말이에요. 추노 할아버지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판사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피고 민호,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양 약속은 지켰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지영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들이 15억 아파트 계약할 때 대화를 나눈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언서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집 산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효도를 가장한 기망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은주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추노 할아버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주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5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즉시 반환하라.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증여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부양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부양비를 요구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한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와 은주가 무릎을 꿇고 추노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추노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 늦었다. 68년을 살아온 농부의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어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춘호 할아버지는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5억 2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5억 7천만 원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재산을 다시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춘호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마을 이장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할아버지를 반겼어요. 소송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식한테 소송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수 할아버지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온 춘호 할아버지는 먼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돈 지켜냈어. 미안해. 내가 한순간 판단을 잘못했지. 돌아가신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춘호 할아버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찾은 돈의 일부로 시니어 공동농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혼자 농사짓기 힘든 어르신들, 저와 함께해요. 제가 땅도 제공하고 기술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모두 춘호 할아버지의 제안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무료로 농사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대신 수확한 농산물은 함께 나눠 가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쌀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춘호 할아버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달 후 안동 시니어 공동농장이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2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젊은 귀농인 5명도 함께했어요. 할아버지, 이 벼는 언제 심는 거예요? 서울에서 귀농한 30대 청년 종민이가 질문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자상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모내기는 5월이야. 지금은 모판을 준비할 때고. 와, 정말 신기해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춘호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됐어요. 그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보람이었거든요. 춘호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농사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귀농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공동농장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68세 할아버지가 만든 시니어 농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춘호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이런 농장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춘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짐이 아니에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여기 어르신들, 젊은 친구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춘호 할아버지가 농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첫 수확을 했어요.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젊은이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춘호 할아버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농사는 정성이야. 정성을 들이면 땅이 보답해주거든. 수확한 쌀 중 절반은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고맙습니다, 춘호 할아버지. 덕분에 올 겨울 걱정이 없어요. 80세가 넘은 박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녁 무렵 춘호 할아버지는 혼자 논두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농부야. 평생 농부였고 앞으로도 농부일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춘호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춘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희도 이제 진짜 부모 노릇을 배워야 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효도가 뭔지 가르쳐줘. 네, 아버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추노 할아버지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이 아직 아팠지만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어. 내 방식대로. 붉은 노을 아래 논밭을 바라보는 추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68년을 살아온 농부의 지혜와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